따로 켜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번에 하고. 네, 저는 LG전자의 민찬호 시승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그 제목만 봐서는 되게 스코프 큰 것 같은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SOC, 자사 SOC 코너를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업스트림 하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커밋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업스트림한 사례들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LG는 TV SOC를 자체 개발하고 리눅스 커널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서브 시스템에 업스트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ARM64 LG 1K 아키텍처는 자사의 이제 SOC 패밀리 네임이고요. 메인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디바이스 트리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앞으로 계속 커밋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학생분들은 업스트림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운스트림 쪽이 맞겠죠. 네, 업스트림은 이제 데드라인이 없고, 항상 이제 어떤 스태틱 스테이블 릴리즈나 릴리즈 기반 주기고, 만약에 뭐 특정 문제를 이 버전에 픽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개념을 이 버전 나와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데드라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다운스트림은 제품 타겟이기 때문에 시장 고정된 데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메인라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내 패치들이 패치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패치들이 되게 이제 크게 막 리뷰 없이 쌓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코어한 부분, MM이라든가 이런 코어한 부분에도 별다르게 리뷰 없이 패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다운스트림이면서도 오픈돼서 업스트림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영향력이 있어서 업스트림 할 수 있는 커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구글 커널 같은 경우, 구글 커널 같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이제 제품화 되려면은 보통 이제 사실 SOC 벤더들이 제공을 합니다. BSP라는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BSP라는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부트로더도 포함이 되고, 커스텀 커널 드라이버, 커널 모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SOC 스페셜 패치들이 모두 적용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품 제조업에서 제품 출시나 공장 생산 등의 이제 외부 일정 고정된 데드라인에 따라서 그 위에 인하우스 패치들이 계속 쌓아 올려지는 구조로 개발이 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엔베디드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인하우스 패치들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보통 하드웨어 스페시픽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듈화도 많이 돼 있고, 커널 드라이버 모듈에 따라 만들어서 이제 모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양산 직전에 발견된 치명적 버그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에 이런 리뷰를 다 없이 그냥 바로 수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널이 없는 피처인데, 메인라인에 없는 피처인데, 제품 차별화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튜닝 하면서 업스트림이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이게 특정 어떤 스텝 플로우를 거치지 않고 그런 과도하게 최적화된 튜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제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FS나 시스템 콜, 메인란에 없는 시스템 콜 같은 경우들도 비교적 이제 쉽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패치가 쌓일수록 테크니컬 데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저희 SOC는 아닌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패치들은 엠맵 시스템 콜에 있는 엠맵 시스템 콜의 콜패스에 따라서 이상한 디파인을 넣어서 그걸 엠맵 시스템 콜을 제약하는 그런 패치인데요. 이게 아마 당장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커널만 딱 수정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패치를 막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추가적인 제작이 필요하고,
뭐 이게 뭐 모르고 쓰면은 이게 왜 앱맵이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크니컬 덱트로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메인란이 없는 시스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나중에 다른 벤더에서 커널을 다시 마이그레이션해서 우리 플랫폼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꼭 똑같이 이 패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포팅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자사 커널이 한동안 많이 쓰였던 V5.4 커널을 보면은 잠시만요. 네.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거 불편하시면은 잠깐만 이거 꺼주세요. 이분들 괜찮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5.4 커널을 하면서 이게 한 몇 년 동안 쌓여있던 패치들인데 처음에 5.4 포팅할 때부터 이미 지금 1700 몇 개들이 패치들이 쌓였는데 물론 이게 다 뭐 그 인하우스 패치들은 아니었어요. 뭐 옛날에 백포팅 되고 뭐 이런 스테이블트리에서 백포팅 되는 그런 패치들도 있었는데 이런 패치들이 쭉 쌓이면서 계속 점점 몇 년 동안 이게 줄인다고 줄였는데 쭉 쌓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커널 업버전 할 때는 또다시 2000 몇 개가 늘어서 이걸 다 리베이스 했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테크니컬 뎁트로 줄여야 된다. 하는 거고요. 뭐 그러려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제품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이 커널이 뭐 한 번만 쓸 것도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양산하면서 메인터넌스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은 버전 컨트롤이 중요한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SOC 벤더들이 이제 커널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되게 막 커밋 히스토리 없이 이런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스트림 퍼스트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메인라인 머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은 이런 커널에 미슈가 있거나 문제가 나왔거나 뭐 어떤 패치를 넣고 싶을 때는 우선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KML에 먼저 이제 그 패치를 보내는 게 전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메인라인 머지는 안 됐어도 펜딩된 패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트래픽 하면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KML을 보내면 크리티컬 이슈 같은 경우는 되게 리플라이가 빠릅니다. 그렇게 이제 KML 퍼스트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업스트림 레디할 수 있는 패치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제 자사 아무리 이제 인하우스 패치라도 자사 코딩 스타일과 그다음에 뭐 사인드오프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 디펜던시 맞춰서 이렇게 그런 최대한 메인라인과 컴플릭이 없이 패치할 수 있는 그런 패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메인테이너블한 패치. 그럼에도 이제 뭐 들어가야 되는 패치가 있으면은 메인라인과 컴플릭을 최소화하는 커밋을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